7, 8월에는 차박을 나가지 못했다. 7월은 바빠서 나갈 여유가 없었고 8월은 7월에 비해서 급한 일들은 없었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풍기로 가능할 줄 알고 나름 여행용 선풍기와 환풍기 등등을 준비했지만 올해의 폭염은 그 수준이 도를 넘은 것 같다. 차박을 못 나간 아쉬움으로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물멍을 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온 적이 있다. 라면 하나 끓이는데 온 몸이 땀에 젖어서 사우나에 있는 수준이었다. 에어컨이 없이는 양이들을 데리고 차박은 어려울 것 같았다. 에어컨을 사면 또 몇백짜리 파워뱅크를 질러야 하니 그것도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차박을 위해서 차를 바꾸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정보를 모았다. 폐차할 때까지 탈 생각이 아니라면 빨리 바꾸는 게 좋다는 주변의 권유도 있고 지금 차는 작은 차는 아니지만 앞좌석이 접히지 않고 트렁크와도 분리가 되어 있는 차라서 차 내부 평탄화가 어렵다. 평탄화를 위해 야전 침대 같은 걸 샀지만 설치하면 차에서 앉을 높이가 안 돼서 취침만 가능한 상태이다. 그래서 냥이들과 취침하고 간단히 무얼 먹기에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스텔스 차박을 하더라도 트렁크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바깥에서 무언가를 내놓고 조리하기에는 좀 부끄러워서 밖에 무언가 짐을 내놓은 적도 없고 개수대와 오수통을 가져가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밖에서 내부가 보일 수밖에 없어서 신경이 쓰인다. 더구나 주차 장법이 생기고 난 후에는 조용히 차 안에서 쉬다 가는 것도 눈치 보일 것 같다. 그래서 한동안 저렴한 카라반이나 개조한 스타렉스 같은 차박에 최적화된 차를 유튜브에서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카라반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계속 어려워질 수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으니 시골 땅 사서 5도 2촌 꿈을 이루게 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고양이와 좀 더 편하게 차박이 가능한 차로 갈아타는 건데 새 차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새 차 냄새가 싫기도 하지만 고양이한테 안 좋을 것 같고 중고차는 침수차라도 걸릴까봐 걱정되고 또 결정장애의 난관에 부딪혀서 결국 시간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정말 거의 애지중지 모셔만 두다 보니 키로수도 얼마 안 되고 바꾸자니 너무 아쉬운데 차박을 위해 갈아타자니 출고 가격이 비슷한 차가 인기 차종이라 그런지 같은 연식이라도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그래도 3, 4년이라도 최신차로 차박을 위해 소형차 한 대의 비용을 지불하자니 이전에도 차를 10년 이상 몰았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나의 성격상 결단이 쉽지가 않다. 정리하면 차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양이와 여행을 하기에 적합한 차를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는 차를 정리하는 게 나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이다. 사실 그 차에서 많은 추억도 있고 애착도 있지만 많은 아픔도 함께한 차였기 때문이다. 강아지 키울 때는 강아지 데리고 여행을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영부영 지나보니 숙박은 못하고 드라이브로 나가서 산책하고 온 게 전부였다. 강아지들이 떠나고 같이 여행을 못 다닌 아쉬움 때문에 용기를 내서 냥이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둘째 냥이는 가 온 지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첫째와 몇 번 가고 둘째와는 2-3번 간 것 같다. 고양이는 같이 여행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첫째 고양이는 분리불안이 심해서 집에 두고 외출하면 밥을 먹지 않았다. 5, 6시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은 10시간 넘게 집을 비우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10시간을 사료 한 톨도 먹지 않고 공복토를 하면서 세상 다 산 표정으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혼자 나가서 자고 오는 건 무섭기도 하고 또 잠깐 나갔다가도 신경 쓰여서 집에 와서 자야 하니 어디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없었다. 결국 첫째를 데리고 차박을 해야 했다. 하루 동안 굶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차박을 나가서 억지로라도 입에 넣어주면 먹으니 혼자 두고 가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고양이를 키우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료도 안 먹고 버티는 걸 보니 자유는 어려울 것 같다. 처음 나간 때는 명절이었다. 오래도록 장거리 운전을 안 해본 터라 길도 잘못 들고
운전하다가 아찔한 순간도 있어서 첫째 냥이도 겁을 먹은 것 같았다. 나도 장거리 운전이 오랜만이라 너무 지치기도 했었다. 첫 차박 여행은 정말 고생길이나 다름없었다. 괜히 데려갔나 싶기도 했지만 세 번째 차박을 나갈 때는 짐 싸는 걸 보고 올 것이 왔구나 예측을 했는지 체념한 듯 순순히 케이지에 들어갔다. 고양이가 여행을 싫어할 것 같지만 운전 중에는 좀 겁을 먹어도 도착지에서는 창밖을 보는 것도 좋아했다. 처음에 차박을 시작할 때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겨울에 갔을 때는 너무 추운데 전기장판과 핫팩만으로 버티려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깨고 또 트렁크에서 해먹는 꼬치도 제대로 데워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도 먹으려고 하니 손이 떨려서 정말 사서 고생을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보니 차박을 위해 다른 차로 갈아타고 히터나 전기도 조금 투자를 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게 되었다. 혼자서야 그냥저냥 하루 저녁 고생한다 해도 냥이들을 집에 두고 가자니 지금은 30도 이상 올라가는 집이라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주고 가기도 불안하고 겨울에도 또 너무 추울 것 같기 때문이다. 개별 보일러가 아니라서 겨울에 따로 난로를 틀지 않으면 별로 따뜻하지가 않다. 차박엔 냥이들을 데려가면 평소에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는 해도 침대에서 가까이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좁은 차 안에 같이 있다 보면 그래도 서로 의지하게 되고 좀 더 가까워진 느낌도 생기게 되었다. 한 달 이상을 나가지를 않으니 이제는 조금 정체된 느낌도 들고 냥이들도 지루한지 자꾸 현관에서 머물고 밤에는 자꾸 운다. 냥이들과의 차박을 꿈꾸다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차를 고려하게 되었지만 일단 10월까지는 기다려봐야 주차 장법에 대해서 기준이 확실해질 것 같다.